안녕하세요. 오늘도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밴드에서 알파균 검색하시고요. 유튜브에서 알파균 띄고 경제 검색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시대 날개단 카카오 네이버 간편 결제라는 내용인데요. 네이버나 카카오 간편 결제 사용해 계신 분이 있나요? 네이버페이는 매일매일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는 하루 3천만 명이 드나드는 국내 간판 포털 네이버를 등에 업고 2,8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네이버는 강력한 검색 기능을 무기로 온라인 쇼핑 시장을 장악해 지난해 거래액 규모만 20조 원을 웃돈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대부분은 네이버페이로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 파이낸셜은 최대 3%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네이버페이 충전과 결제를 하면 해당 금액의 3%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수시 입출금 CMA 통장을 앞세워 간편 결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에는 미래에셋캐피탈과 함께 미래에셋캐피탈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대출을 내놓으며 온라인 상거래 시장 지배력을 높여가고 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썸파일러 사업자 가운데 52%가 해당 대출을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요,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라는 걸림돌을 만났지만 희비가 갈렸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1월 11일 보통주를 전환 우선주로 1대1 교환하는 방식으로 지분율을 기존 17.66%에서 9.5%로 내리면서 번호가 심사 중단 요구를 비껴갔죠. 의결권이 있는 지분율이 10%가 안 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아서입니다. 2월 5일부터 허가제로 바뀌는 마이데이터 사업 분야에서 네이버 파이낸셜은 내 자산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스포츠로 번진 최태호 회장의 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이라고 하는데요. SK텔레콤에 따르면요, SK 와이번스 야구단이죠. 매각은 스포츠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고민에서 비롯됐다. 프로야구는 이미 대중적인 스포츠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상황에서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상대적으로 뒤처진다. 이 같은 불균형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한 결과 사회적 가치에 더 부합하는 비인기 스포츠 지원 활동에 역량을 쏟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최 회장이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ESG 경영과 일맥상통한다. ESG 경영은 기업 활동에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경영 방식이다. 재무구조만 고려할 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참여해 공익가치를 찾자는 것이다. 최 회장은 사회 문제로부터 기업도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사회 전체에 행복을 더할 기업의 모습이 무엇일지 고민해 가겠다는 점을 항상 강조해 왔죠. 네, 스포츠에 쓰시는 돈 같은 금액으로 계속 다른 스포츠에 써주신다면 그 스포츠가 정말 발전하겠네요. CEO 초대석 유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를 초대해봤습니다. 출범 5년 거래금액 100조 원 간다고 하는데요. 유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1977년생이고요.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정보통신학 석사, 다음 카카오 핀테크 총괄 부사장입니다. 그는 사용자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결제 서비스에 남는 잔돈은 펀드에 자동 투자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더니 한 달에 투자 800만 건이 일어났다며 펀드 투자 경험을 쌓은 사용자가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높일 수 있도록 MTS 모바일 버전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거죠. 구축에 만전을 기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퀴 달린 아이폰, 테슬라가 준 충격이란 책이 나왔습니다. 당시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가 우리 손안에 전화기로 들어온 이후 수많은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났고 기존의 거대 산업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바뀌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움직이는 스마트폰 또는 세계를 하나로 묶는 컴퓨터 네트워크가 된 자동차에서 과거 스마트폰의 등장 때보다 훨씬 크고 다양한 서비스와 비즈니스 기회가 생겨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시장을 7천조 규모로 예상한다. 바로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에 편승한 한류 붐 뿌듯하다고요? 하지만 해외 OTT에 편승한 한류에 아쉬움이 남는다.
한류가 국내 OTT를 타고 확산됐더라면 글로벌 구독자 확보와 함께 더 큰 자본금으로 국내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OTT 랭킹 사이트 플렉스 페트롤에 따르면 1월 27일 기준 넷플릭스 글로벌 인기 탑 100에 오른 K-드라마 80%가 오리지널 콘텐츠가 아니었다. 넷플릭스가 수백 원대의 제작비를 투입해 고퀄리티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든다 해도 결국 세계 팬덤을 확보하는 데 더 기여한 건 과거 국내에서 제작된 드라마였다. 한국 OTT가 넷플릭스 자리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다. 좋은 제품이 모인 플랫폼이 성공 못할 이유가 없다. 네, KT가 OTT를 진출한다고 했죠? 네, 넷플릭스에 버금가는 글로벌 OTT,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통하는 OTT를 만들어주세요. 김치 한류 이끄는 종갓집, 바이오 전분당 소재도 시장 확대 박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내용은 알고 보니까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이네요. 오늘은 짧게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